네, 첫 번째 파트, 졸업, 입학, 진급 처리 업무입니다. 지금 많은 학교들이 졸업식을 끝냈을 거라고 보는데요. 졸업식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생활기록부와 더불어서 건강기록부 마감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이제 생활기록부 마감 차원에서는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학교 생활기록부 2에 대해서 대조 확인 작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하는데요. 3번 이상 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생활기록부 대조 확인과 더불어서 졸업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하고도 좀 어려운 부분이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했는지 여부입니다. 아시다시피 학교폭력 관련해서 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졸업 후 2년 후에 삭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는 것은 1호, 2호, 3호, 7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삭제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4호, 6호, 4호, 5호, 6호, 8호입니다. 왜냐하면 4호, 5호, 6호, 8호는 조금 더 가중한, 조금 큰 폭력 사안이기 때문에 졸업 후 2년 후 삭제가 원칙인데 그 학생들이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그 지침에 따라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삭제 여부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보통 학생들 졸업시키기 이전에 졸업대장 출력해서 아이들 졸업장 출력도 하고 그러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졸업수료대장 번호 부여가 됐으면 그 번호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합니다. 반영이 된 이후에 마감해야지 생활기록부부터 마감해놓고 졸업대장을 생성하는 건 조금 업무 순서상 맞지 않죠. 이제 학생들이 졸업하면 전부 졸업대장 번호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폭력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그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삭제 대상인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데 1호부터 9호까지에 대한 설명이 학교생활기록부 매뉴얼 182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화면 캡처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것, 별도의 심의 없이도 삭제할 수 있는 것은 1호, 2호, 3호, 7호입니다. 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고요. 조금 심한 사안들은 4호, 5호, 4호, 6호, 8호, 9호. 출석 정지라든지 학적, 출결 상황과 학적, 그다음에 퇴학 처분에 관련된 부분은 심의가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이게 이제 삭제 대상이냐 아니냐 여부도 그 발생 건수에 따라 또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훈련과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지만 선생님들이 그 책자를 보고 차분히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재학기간 동안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을 받았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심의 대상자가 아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헷갈리게 되죠. 반드시 매뉴얼과 함께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활기록부 졸업 대상 학생들, 즉 3학년들의 생활기록부 점검이 다 되고 학폭사안이 다 마무리가 되면 이제 졸업 처리를 하는데 졸업대장 준비들은 다 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 당시에는 이제 조기 졸업자냐 수료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 절차가 더 추가되기도 하죠.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졸업대장은 출력하여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전자문서화돼서 저희가 출력물로 보관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반드시 출력물을 이용해서 수리 결제를 받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장 장부라고 부르는 그 2가지가 첫 번째 졸업대장이고요. 2번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입니다. 따라서 졸업대장과 정정대장은 무아찍기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 면에 한 페이지가 찍히도록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특히 정정대장을 이렇게 납철로, 그러니까 찹철하지 않고 이렇게 막 종이 낱장으로 보관하시는 학교가 있으세요. 단순히 집게로. 반드시 정정대장과 그거에 대한 증빙서류는 합철하여서 1년 번호 순으로 정리를 해두십니다. 무아찍기 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졸업 처리에 대한 얘기부터 차근차근 넘어갈 텐데요. 지금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졸업 처리는 아직 안 했을 거고, 졸업 처리를 하기 위한 졸업대장 생성은 다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메뉴에 보시면, 학적. 이건 좀 화면을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시연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테스트 사이트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웬만한 것은 저희가 이 화면에 들어가 있어서 그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졸업 처리는 여기 보시면 학적 메뉴에 그러니까 나이스의 모든 메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대로 진행한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조기 졸업자가 있다면 조기 졸업자 관리하셔야 되고 수료자가 있다면 수료자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졸업 대상자, 수료 대상자를 생성하시고 나면 이제 그 졸업대장 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졸업 학년도는 지금이 2022년이니까 2022년이 아니라 학년도로는 2021 학년도, 졸업 일자가 2022년 1월 27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졸업 날짜에 맞춰서 세팅을 해주시고 우리 학교의 졸업대장 시작 번호도 만약에 학년도를 넣는다면 학년도의 뒷번호, 자동값으로 잡힐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전 연도에 졸업대장 번호가 어떻게 종료됐는지 한번 확인하신 후에 이 생성한 번호가 맞는지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대장 번호를 부여할 때 뭐 단순히 성명순이냐 학적편제순이냐, 학적편제순이라고 하면 저희 특성화고등학교는 이제 학과가 있을 것이고 학과 안에 학급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편제순으로 갈 것이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학적편제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작업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확인창이 뜹니다. 졸업대장 번호를 부여하겠는지.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졸업대장은 완벽하게 생성이 되고 이 내용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어디에 기재됐는지 아마 미처 못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제일 첫 장 상단 왼쪽에 그 학생들의 인적사항 제일 위쪽에 졸업대장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 번호가 들어왔는지를 꼭 보셔야 해요. 자,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제 올해 2021학년도 학년말을 마무리할 때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이 첫 번째, 건강기록부를 마감하였는가? 두 번째, 졸업 처리를 한 후 학적 반영을 하였는가? 지금 저희는 졸업대장까지 생성했고 졸업식은 끝났지만 생활기록부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졸업 처리 학적 반영은 하지 않았는데 아마 선생님들 학교도 비슷한 그 상황으로 보여요. 조금 빠른 학교는 지난주에 하셨을 것도 같고요. 자, 이때 졸업 처리를 해버리고 나면 생활기록부를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졸업 처리하기 이전에 학교 생활기록부 전체 자료 반영을 제대로 해서 검증한 이후에 인정 오류 다 확인해서 오류가 없는 상태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 오류를 수정할 수 없는 오류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재입학하거나 편입한 학생들은 성적 자료가 중복돼 있다거나 뭐 수업 일수가 맞지 않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오류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류인데 이제 그런 거 외에는 다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퇴하거나 편입한 학생들은 학적 변동 특기사항, 학적 특기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생활기록부 1학기, 2학기 점검할 때 아마 생활기록부 점검단에서도 많이 봐주셨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출결 특기사항을 입력하였는가. 즉 개근한 학생들은 개근이라고 적어줬는지, 그 다음에 연속 같은 종류의 결석으로 연속 7일에서 10일 학교에서 정하셨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7일에서 10일 학교가 정한 기간 내에서 연속으로 동일 사유로 결석을 했을 때 그 특기사항 결석 사유를 적어줬는가.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년째 원격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격 수업 일수를 제대로 적어줬는가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제일 또 궁금해하시는 게 원격 수업 일수가 위탁을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위탁 기간에 따라 뭐 소년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업훈련원이 될 수도 있고 저희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현장 실습일 텐데요. 이때 적는 원격 수업 일수는 우리 학교, 현재 학적에 속해 있는 우리 학교의 원격 수업 일수를 적는 겁니다. 다른 뭐 직업 위탁이 뭐 원격 수업을 50일 했다. 50일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70일 했으면 우리 학교 기준을 적는 거고요. 다만 전입생과 전출생은 기록하는 방식이 다르죠. 전출일까지 며칠, 전입일 이후 며칠 이렇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방학 기간이라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나눔 포털에서 자동으로 넘어오는 자료들을 저희가 학년 말에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마무리하기 이전에 미처 챙기지 못한 나눔 포털로 들어와 있는 봉사활동은 없는지 확인해 주는 작업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년말 처리할 때 성적도 꼭 보셔야 되죠. 성적의 이제 단위수, 그 다음에 그 과목의 일반 선택이냐, 진로 선택이냐, 전문교과 투냐에 따라서 성적 표기 방식이 다른데 정확하게 교과에 맞는 성적 표기 방식으로 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들어왔는지도 봐주셔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학년 말에는 이제 학년 초 업무랑 연결되니까 동명이인이 제대로 편성이 되고 있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는 학적 반영일이 신입생은 입학일 3월 2일, 3월 3일.
우리가 3월 1일 빨간 글자 다음 날에 입학을 하니까. 그다음에 재학생은 3월 1일이 시작일이고 종료 날짜는 또 졸업생의 경우는 졸업일, 교회학생들은 2월 28일까지죠. 자, 그래서 그런 날짜도 조금 한 번씩 챙겨봐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년 말에 재학생이나 졸업생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는 별도로 출력해서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꽤 오래전에는 반드시 졸업생의 생활기록부 2를 출력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은 다 나이스에 있기 때문에 출력 보관은 하지 않지만 다만 점검을 위해서 출력해서 보는 경우는 많죠. 화면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졸업대장과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학교장 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기결제도 표지에 받아두셔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아찍기 하지 않고 한 페이지에는 한쪽씩 출력하는 것이 출력해야 한다라고 하시고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그 1년 번호 순서대로 증빙자료도 합철하여야 한다. 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졸업을 위한 작업입니다. 졸업을 위한 작업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입학을 위한 선행 작업까지 설명한 다음에 실제 저희 사이트에서 한번 다시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졸업을 위한 준비는 다 됐고 3학년 생기부가 완벽하게 되면 이게 학교생활기록부 승인 요청을 올렸을 때 학교생활기록부가 밑에 뜨죠. 그때 졸업대장도 같이 졸업대장도 승인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졸업대장을 승인 요청할 때 학교생활기록부가 따라 들어오도록 아마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런 부분. 3학년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졸업대장이 같이 따라 올라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입학 처리 선행 작업입니다. 입학 처리 선행 작업할 때 우리가 제일 선생님들은 거의 다 아실 거라고 보는데 특히 교육과정 담당자는 아실 텐데 지금 한참 2월에 우리가 이전 학년도 업무도 마무리해야 되지만 3월을 위한 준비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스에는 그 3월 이제 때 해야 할 일을 미리 2월에 할 수 있도록 학기를 교무 학년도와 수업 학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무 학년도는 실제 학사가 진행되는 학년도와 학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2021학년도 2학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2월 28일까지. 수업 학년도는 뭐냐? 이후에 우리가 사전 설정을 해야 되는 앞으로 수업할 학년도는 2022학년도 1학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학사 일정에 따라 그 수업 학년도의 1학기 종료일을 정해주셔야 되는데 학사 일정이 계속 변동돼서 1학기가 언제 끝날지 아직 미정이다. 그러면 일단 뭐 디폴트로 8월 31일까지 해놓고 나중에 확정되는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수업 학년도를 세팅해야만 학생들의 진급 처리라든지 교육과정 편성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기를 먼저 맞춰야 한다. 근데 우리가 학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교무 학년도와 수업 학년도가 일치해야 되는 메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일일 출결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무 학년도와 수업 학년도가 동일하게 가야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2학기 시간표를 조회하려고 하는데 안 보인다 그러면 교무 학년도와 수업 학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입학을 위한 업무 절차는 이제 학교마다 입학과 졸업을 학적 담당자가 할 수도 있고 졸업은 3학년부에서 또는 뭐 입학은 그 입학생을 관리하는 저희 특성화고는 학교장 전형을 통해서 학생 선발을 하잖아요. 뭐 그런 입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또 반편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입학을 위한 업무 절차는 첫 번째 선행 작업을 해야 되죠. 이제 입학을 위한 기초자료 관리를 하고 입학연도를 등록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배정해주기 때문에 배정 결과를 교육청에서 올려주면 학교에서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고 중학교에서는 중학교 3학년 인적사항 정보가 고등학교로 갈 수 있도록 건강기록부를 마감하고 고등학교에서 자동으로 자료를 끌어갈 수 있게 사전 일괄 승인은 해둔 상태입니다. 만약에 우리 고등학교에서 그 입학 대상자를 자료를 끌어오려고 설정해 놨는데 계속 들어오지 않고 머물고 있다면 중학교에서 사전 승인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중학교로 연락을 해서 사전 승인이 일괄 승인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데 요즘은 중학교도 다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교육청이나 이제 교육감 전형을 하는 데서는 고위관리팀에서 학생 배정 결과를 보내준다. 자, 근데 이때 제일 많이 헷갈리고 어려워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입학생으로 받기로 했어요. 받기로 했는데 이 학생이 이제 교육청에서 배정하는 경우에 타 학교로 배정을 받는 거죠. 이사를 가면서.
그러면 우리 학교 학생으로 잡고 있는데 계속 자료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타 학교로 배정받았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우리 입학 대상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원과 동일하게 다 들어오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신학년도 환경 설정을 해서 자료를 받게 되죠. 입학 처리 담당자는 저희가 학교정 전형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중학교 자료를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SHP를 이용해서 11월부터 원서를 받고 합격자 처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합격자 자료를 다운받아서 나이스에 올려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 나이스에 올려주는 작업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학적 일괄 생성을 하는데 또 선생님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것이 우리 분명히 입학 대상자에서 관리해서 생성했는데 왜 1학년으로 안 들어오냐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입학은 신입생을 위한 예비 생성일 뿐이고 이제 우리 고3이 학적 반영을 해서 완전히 졸업 처리되고 나면 3학년 데이터베이스가 비어 있겠죠. 그리고 나면 2학년을 3학년으로 진급시키고 1학년을 2학년으로 진급시키면 이제 1학년이 비어 있는 테이블이 됩니다. 그러면 입학 메뉴에서 이 아이들을 학적 생성하는 순간에 우리 학적의 1학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신입생이 1학년이 아니라 0학년으로 세팅이 될 거예요. 0학년. 자,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있는데 건강기록부 마감은 누가 하시나요? 근데 보건선생님이 하십니다. 근데 보건선생님이 요즘은 보건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알아서 하시는데 간혹 처음 오시는 보건선생님은 몰라서 안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전체 나이스 담당하시는 분이나 생활기록부 담당하시는 분은 보건선생님이 건강기록부 마감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지금까지 설명은 전체 그 흐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실제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지금 저희 학교도 자료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요 화면 캡처로 설명해 드릴게요. 화면이 같으니까. 자, 지금 위에 메뉴에 보면은 입학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 학적 담당자라면 아마 학적 메뉴가 있을 거예요. 학적은 우리 학교로 들어온 학생들이고 입학은 아직 우리 학교 들어오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하는 메뉴입니다. 자, 그 입학에서 해야 할 일은 입학 대상자 관리를 해주는데 자, 일단 입학 예정 학년도는 바꿀 수 없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2021학년도이기 때문에 입학 예정 학년도는 2022로 자동 세팅되어 있고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를 하면 여기 자료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들어올 때는 우리가 재학생들을 재학생은 현재 중3 이제 졸업을 했더라도 현재 중3에서 졸업한 애들은 재학생에서 뜹니다. 졸업생은 2021학년도 졸업생이 아니라 1년 전, 2년 전에 졸업한 친구들. 그러니까 뭐 1년 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친구들은 졸업생에서 찾게 되고요. 아예 졸업을 못하고 검정고시만으로 우리 학교 온 학생들은 검정고시에서 등록해 주셔야 되고 이제 특수학급이란 정말 특별한 경우 특별한 경우 중학교 정보를 모르거나 뭐 순회 교육을 받는 그런 일부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직접 입력해줘서 학생 정보를 만들어둬서 전송 요청을 하면 재학생의 경우는 그 출신 중학교로 이 자료를 아까 사전 결과를 승인을 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쭉 따라오면서 본교 확인이 대상인지 여부가 뜹니다. 그럼 우리는 학교장 전형이기 때문에 본교 확인은 다 대상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 출신교 상태가 확인이라는 것은 현재 중학교의 정보를 얘네가 제대로 봐서 가능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료 도착은 이 날짜에 그 중학교에서 열어둔 자료가 우리 학교의 기본 인적사항이 들어온 거란 얘기고요. 자, 그럼 대상이 아닌 비대상은 언제이냐? 이제 보통 교육청에서 배정을 할 경우 아까 타교 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사 같은 경우 또는 그 학생이 뭐 요구를 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본교 입학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대상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콤보 박스를 누르면 비대상 대상 여부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택해서 비대상으로 하면 되는데 비대상이 되면 이 학생들의 인적사항 정보를 가지고 중학교에서 끌어오지 않습니다. 즉 대상인 학생들만 중학교에서 기본 인적사항과 아까 말한 건강기록부, 진로 그 지도에 대한 내용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학교에서 또 비대상으로 강제 설정해야 되는 경우는 뭐 입학 전 전학을 가는 친구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 여기에 아예 생성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대상자가 되면 우리 학교의 입학 인원과 일치해야 하는지를 꼭 비교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계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배정해 주는데 저희는 학교장 전형이니까 SAGP에서 먼저 학교장 전형을 이용해서 합격자 다운로드를 받는데 학과별로 받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학과별로 받은 다운로드 자료를 이제 나이스에 올려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나이스 올려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지금 나이스 화면에 보면 일괄 추가를 이용하면 돼요. 일괄 추가를 눌러서 이 입학 업무 담당자의 그 연락처 등을 써놓으면 중학교에서 내 연락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에서 문의를 해서 뭐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 연락처로 연락이 오겠죠. 자, 그래서 학과별로 추가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일괄 추가하면 그 자료들을 이렇게 올리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근데 데리고 왔는데 이제 왼쪽에 명단을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업로드할 파일이 이제 학과별로 하는 것이 좀 편리해요. 속도라든지 만약에 잘못됐을 때 다시 해야 되면 이게 그 학과별로 되어 있을 때 조금 더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파일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선생님들이 관심이 없으시면 안 보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구성 상태는 반코드가 두 자리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SHP에서 다운받으면 알아서 들어오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간혹 텍스트 파일을 생성해서 하는 경우에는 또 반코드는 두 자리라는 거를 하시면 되고 일괄 추가를 하면 편하다. 그리고 작업 실행 누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일괄 추가 창에 하단에 존재 여부가 미존재라고 표시되는 학생은 그 중학교에 정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이 뭐 그 사이에 학적 변동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인적사항이 잘못됐다든지 할 수 있죠. 있을 때는 확인해야 되고 삭제하고 다시 등록해서 데려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일괄 처리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검정고시나 이런 경우에는 개별 등록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개별 등록하려면 그 학생의 뭐 생년월일이라든지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는 게 또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학 대상자가 다 입학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면 얘네는 현재 영학년이에요. 영학년. 그러면 이제 이 학생들을 이제 여기 위상들이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동명이인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보셔야 돼요. 좀 이따가 테스트 사이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학 처리 관련 Q&A 보면 우리 학교 입학 대상자로 등록했는데 다른 학교로 입학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대상 처리하면 됩니다. 비대상, 그게 가장 쉽습니다. 삭제하면 더 깔끔한데 삭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비대사항이라고 하면 그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명단에서 빠집니다. 아, 지금 질문에 신입생인데 작년에 자퇴하고 재입학한대요. 그러면은 해당 학교에 다니다가 자퇴하고 원서를 써서 다시 오는 거면 개별 입력, 졸업생에서 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단순 재입학이다 그러면은 이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 1학년 재입학 처리하셔야지 입학연에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신입생인데 작년에 자퇴하고 재입학하는 학생이 어떤 상황인지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 입학 대상자로 등록했는데 다른 학교로 입학했대요. 이제 일반 계보들이 많이 그런다고 그랬죠. 이것도 역시 비대사. 안 넘어간 거였군요. 좀 전에 화면이. 입학 대상자 관리에서 잘못해서 공격 확인을 비대상으로 해버렸대요. 그럼 인적사항이 안 따라오니까 학생 인원이 늘어나게 되겠죠.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개별 추가하시면 돼요. 개별 추가해서 대상으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진급 대상자 조회에서 학년이 없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학년간 정보가 새 학년도 2022학년도에 대해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작업부터 하셔야 되겠죠. 학교 정보에서 기준 관리, 안정보 관리가 돼야 된다. 자, 학적 단편성에서 진급 대상자 생성을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2월 달에 준비했다가 3월 1일에 쫙 일괄로 올리잖아요. 학적 반영을 하는데 진급 대상자 생성을 했는데 자꾸 전입 전출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지금이 2월 달이기 때문에 이사 다니면서 옮기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빨리 전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고 빨리 전입 처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시기가 애매하게 맞물려서 뭐 2월 25일 이런 경우에는 진급 대상자 생성해서 반편성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나중에 추가 입학자 등록하시면 되거든요. 너무 걱정하시진 않아도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은 지금 진급 학적 변동을 반영하는 게 작업하실 때 편하다. 학생 번호를 생성할 때도 그렇고 반번호 편성까지 다 해서 진급자 학적 반영까지 했는데 진급자 학적 반영을 취소할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입학생 대상자 관리를 잘못했다거나 반편성 자체가 잘못돼서 다시 이전으로 돌려서 해야 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학적 반영 취소할 수 있는데 학적 반영 취소하면 이전 상태로 뭐 정보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해둔 작업까지는 남아있어요. 근데 진급 대상자 생성을 누르면 학생 정보가 다시 다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반번호가 삭제된다는 거죠. 진급 대상자 생성을 다시 하는 경우는 아까처럼 인원이 맞지 않다거나
자꾸 학년 말에 합격 변동이 생겨서 수작업하는 일 다시 하는 게 편하다. 합격 반영 싹 다, 전출입 합격 반영한 이후에 하겠다 그러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학교의 상황에 따라 할 수 있고요. 입학 일자가 아까 1학년은 3월 2일이라 그랬는데, 얘네가 작업하는 날짜가 기본으로 얘네가 3월 2일이나 3월 3일로 잡혀요. 근데 실수로 입학 일자를 잘못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진급자 합격 반영했는데 잘못했다는 거 알았으면 그냥 합격 반영 일자 수정 누르시면 편해요. 나중에 한 달 지나서 알았다. 그래도 합격 반영 일자 수정하면 바로 고쳐진다. 근데 만약에 3월 월출경 마음까지 다 됐어요. 그럼 굉장히 3월 말이 아니라 4월쯤 돼서 발견했다는 거죠. 월출결 마감이 있으면 못하니까 월출결 마감을 풀고 합격 반영 일자 수정 버튼을 누르면 된다. 이따가 화면 보여드릴게요. 진급자 합격 반영을 마친 입학 대상자 2명이 지금 계속 같은 얘기가 나오네요. 타 학교로 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반 계고에서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얘가 분명히 우리 학교에 배정받아서 자료가 들어오기를 기다렸고, 자료가 들어왔는데, 자료가 들어서 다 생성해서 올려가지고 지금 3월 4일이 됐어요. 근데 얘가 학교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중학교에 문의를 해요. 또는 교육청에 문의했더니, 그 학생 다른 학교로 배정됐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이미 우리 학교 데이터 테이블에 이 학생들이 생성됐기 때문에 나이스 코드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얘네를 자체 처리할 수 없잖아요. 진급 취소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죠. 이런 게 생기면 안 되는데 부득이하게 생겼다면, 특히 학적 생성을 취소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일이 많이 지나버렸다면 학교정보에서 학생자료 개별 삭제 메뉴를 이용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삭제해버리면 완전히 데이터가 싹 다 사라집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근데 내가 실수로 학생 선택을 잘못했다. 그럼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자료는 삭제되면 복구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삭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확인을 거듭해서 에러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아까는 배정받은 애가 타교로 갔는데 이번에는 타교 학생이 우리 학교로 재배정 받았어요. 추가 입학하시면 됩니다. 추가 입학 메뉴. 네. 그리고 이제 또 4월쯤 됐을 때 검정고시 학생이라든지 또는 귀국 학생이 늦게 편입학할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재입학은 다니던 학년에서 자퇴를 하고 다니던 학년 이하로 들어오면 재입학인데, 재입학은 종종 있죠. 저희 자퇴하는 학생들이 꽤 있으니까. 근데 편입학은 외국에서 뭐 1학년 2학기를 마친 친구가 우리 학교에 1학년 2학기로 오는 경우에는 동일 학년 또는 또 사상의 학년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편입학이죠. 근데 이게 시일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입학이란 용어로 표현할 거냐, 편입학이란 용어로 표현할 거냐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1학년의 경우에 2학년으로 들어오면 언제 들어오든 무조건 편입학인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친구들. 근데 1학년에 4월 25일에 들어왔다 그러면 출석일수 3분의 1 지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입학으로 처리합니다. 입학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서류를 처리할 때는 용어를 편입학이라고 하지만 나이스는 입학으로 기록하고 입학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이런 게 조금 헷갈릴 수 있다. 그런 건데요. 진급 처리를 위해서는 2022학년도 학년 학과반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학년반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진급 처리, 입학생 자료 전송받기, 기타 등등 쭉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대상자 수 확인해서 0학년, 신입생은 0학년이다 그랬죠. 입학 메뉴에선 0학년이고 이 친구들을 학적 생성하는 순간에 학적 메뉴로 넘어와서 0학년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서 진급 처리해야 2학년은 3학년, 1학년은 2학년, 신입생 0학년은 1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반편성 환경 설정, 이거는 화면으로 실제 테스트 사이트에서 보여드리기 쉬울 것 같아서 거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반편성 환경, 신입생은 요즘 반배치고사 보는 경우는 없을 텐데 이제 입학 성적을 가지고 반편성을 미리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럴 때 일괄 반편성이냐 개별 반편성이냐 이제 학교에서 선택을 하실 거고요. 보통은 파일을 이용한 반편성을 많이 하죠. 학생 부분을 입학생으로 해서 올리기 내리기. 자, 학적 반영 일자는 입학생은 3월 2일. 만약에 3월 2일이 빨간 글자는 3월 3일 이렇게 되겠죠. 승인 요청해서 넘어간다. 자, 그럼 재학생 진급 처리하고 나면 이제 3월 2일자에 담임 선생님들이 다 배정돼서 교실에 들어가려면 우리 반에 학생들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진급 전, 그러니까 현재 2학년 같으면
1학년 때 원래 학년반 번호, 그리고 2학년 진급해서 학년반 번호, 이전반, 진급 이후반 해가지고 두 개를 뽑아서 명령표를 애들 비교해서 뭐 교실에 부착한다든지 해서 안내를 해주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재학생 진급 처리를 위해서는 아까 3학년도 졸업 처리할 때 졸업 대상자 생성해서 졸업 대상 번호 주고 합격 반영하면 졸업이 완벽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1, 2학년도 학교 생활 기록부 반드시 검증해서 마감한다. 자, 이 얘기고요. 반편성 환경 설정하기. 자, 조기 진급자, 유급자 이것도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2, 3학년으로 반편성하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재학생 학기만, 2학기말 성적만으로 학급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반편성을 미리 돌린 다음에 그걸 수기로 좀 수정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펴는 방법으로 하는데 이 화면이 이제 나오죠. 지금 이제 학종 메뉴입니다. 학종 메뉴에는 구분이 뭐 반편성 관리에 가서 일괄 반편성, 일괄 반편성 파일 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파일을 미리 작업해 둔 걸 한꺼번에 올리는 작업인데 한꺼번에 올릴 땐 얘가 나이스랑 일치를 해야 되니까 먼저 빈 파일을 자료를 내려받아요. 빈 파일 내려받은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수기로 작성한 자료를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놓고 올리기 하시면 되죠. 올리기. 자, 이렇게 하면 반편성 내역을 이전반 기준, 배정반 기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뭐 반편성 정보를 미리 알려줬으면 배정반 기준을 알려주면 되지만 만약에 학생들이 등교해서 원래 반으로 가서 진급반으로 이동한다면 이전반 기준, 배정반 기준 정보를 같이 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료가 다 생성되면 재학생 진급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1학년은 3월 2일, 2, 3학년은 3월 1일. 디폴트로 나이스에서 이 값을 잡아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일자가 지연되면서 이 값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실수 자꾸 바꾸니까 지금 디폴트로 들어와는 있는데 이렇게 바뀌는 경우에는 한번 확인해서 선생님들이 맞는 값인지 보고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결제 상태가 화면으로 보이고요. 아직 올리지 않았으니까 미상치이고 이거를 생성하고 나면 이제 승인 요청했을 때 합격 반영 버튼이 생겨요. 합격 반영과 합격 반영 취소. 그래서 반편성에 대한 그 방법이 나와 있는데 아마 학교마다 쭉 사용해온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쓰시는 게 가장 편리할 수도 있고 이번에 아예 그냥 나이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해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PPT로 보고 할게요. 자, 이제 학적에서 반편성을 하기 위해서 일괄 반편성,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 그랬죠. 지금 이제 1학년, 2학년에 진급을 위한 반편성을 해둬야 진급이 가능하니까 반편성 작업을 하는데 진급 학년도는 2022학년도. 이때 반편성 기준 자료 생성, 이거를 이용하지 않는 학교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이번에 그냥 2학기말 성적 100%로 해서 한번 돌려봤습니다. 학과 인원이 적다 보니까 돌려봤는데 나름 나이스를 이용하는 편한 점도 많아요. 자, 이 기준 자료를 생성하고 나서 실행하고 나면 이제 진급 학년에 맞춰서 얘네가 정보들이 쭉 따라 들어오고 석차까지 따라 들어와요. 그러면 그 기준 자료를 확인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전에 설정한 값대로 성적과 석차가 나와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엑셀로 또는 한글로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서 수작업을 좀 하는 거죠. 학교에서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파일을 올리는 거죠. 파일을. 이때 일괄반 편성 학과별 하면 작업 실행. 아까 화면에 있는 내용이 이제 실제 나이스에 입력될 값들을 쭉 따라 들어옵니다. 이게 용어가 되게 헷갈려서 해보지 않으면 이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게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반편성 고사자료 내리기 올리기 이런 것도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학생 수가 적어서 저 파일 일일이 돌리는 게 더 귀찮다. 그러면 아예 학생들한테, 학생들을 1번은 몇 반으로 갔다, 2번은 몇 반으로 갔다, 이렇게 다 세팅해줘도 돼요. 학생 수가 적을 때는 이게 편할 수도 있고, 만약에 현재 담임들이 이제 내년 그 진급할 반을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 학교에서 쓰시는 방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 다음에 반드시 동명이인 검사를 해야 된다. 동명이인 검사를 해서 같은 반에 같은 이름이 들어왔다면 특히 신입생의 경우 더 조심해야 돼. 신입생의 경우에는 우리가 얼굴을 잘 모르는 애기 때문에 얘네들의 생활기록부와 실제 학생이 서로 엄한 반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동명이인 확인해가지고 동명이인이 같은 반에 있을 경우와 다른 반에 있을 때 그 정보가 제대로 연결돼서 들어가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그 첫날 학생들이 등교한 첫날 이거 네 생년월일이 맞니? 라고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친구 저 친구 좀 교환을 해줄 필요가 있다. 같은 반에 동명이인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AP 붙일 수는 없으니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현재 반에서 바꿀 반으로 세팅해주고 이동 또는 일괄 교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다 들어오고 나면 현재 반만 결정돼 있고 번호는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 반번호 부여를 이용하면 얘네들이 알아서 번호를 부여해줘요. 그랬을 때 이제 성명순으로 하느냐 뭐 또는 남녀 구분을 하느냐 세팅에 따라서 얘네가 또 다 잡아주고요. 네. 그리고 다 하고 나면 그 번호를 수정해서 알려줘야 될 경우도 있어요. 이제 저희 작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미리 엑셀로 작업해서 번호까지 다 부여하고 났는데 중간에 하나가 빠진 거죠. 빠졌으면 번호를 바꿔줬어야 되는데 미처 그걸 모르고 그대로 나이스에 반응을 했어요. 그럴 때 이런 번호를 변경해주는 작업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반드시 학생들이 등교한 첫날 번호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 본인이 맞는지를 꼭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특히 동명이인의 경우에. 네, 그래서 반편성이 다 내고 나면 이제 진급일자를 이용해서 승인 요청하면 이제 실제 그 반으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미리 다 작업을 했다고 해서 지금 2월 20날 해버려야지? 지금 학생들 학생 건강 자가진단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반편성을 해서 진급 처리하라는 공문을 왔을 거예요. 그래서 진급을 했다가 다시 학적 반영 취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완벽하게 다 됐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3월 1일자 최대한 학년 2월 말에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계속 학적 변동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출들이. 그래서 진급 처리 학적 반영할 때는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가 마감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랬을 때 오류 사항이 없어야 마감을 하셔야 되죠. 마감을 계속 틀렸다고 3월 2일까지 마감 안 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2021년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사항이 자꾸 발생한다고 해서 3월에 가서 학년도 올려보내는 경우에는 그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는 2월 28일 이전에 마감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적 반영할 때 순서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학년을 먼저 졸업 처리해서 학적 반영하고 그러면 3학년 테이블이 비었으니까 2학년을 올리고 1학년을 올린다. 신입생을 1학년으로 끌어올린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지금 아까 얘기 나오죠. 진급 학적 반영은 최대한 신학년도 시작일에 맞추는 것을 권장한다. 지금 우리가 학생건강 자가진단 때문에 좀 공문상 서두르라고 왔지만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네. 진급자 학적 반영을 완료했을 때 학적 반영 일자 잘못된 걸 알았다면 수정 버튼을 이용한다. 출력 마감이 되어 있다면 수정한다. 앞에서 했던 내용을 개요를 다시 한번 화면 단위로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이것을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아까 진급 처리를 다 했는데 전학을 막 2월 27일에 왔어요. 그럼 걔는 다시 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보통 학적 반영이 되는 순간에 다 우리 학생 대상으로 들어오는데 진급 대상자 생성이 끝난 이후에 들어오는 애들은 이렇게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게 반을 넣어주면 들어오는데 이게 안 됐으면 수기로 진급반 편성을 해놓으면 그 반으로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생성하는 것은 언제 하느냐? 3월 2일 날 담임 선생님들이 우리 반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보고 싶다 그러면 동명이인이라든지 진급반이 맞는지 인적사항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담임 선생님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자료 반영해서 반영해야 새 학년도, 신학년도의 담임 이름과 그 학생들의 인적사항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